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혜로울 줄 알았다. 탯줄을 끊고 반백년을 살면 웬만한 시련에도 눈 한번 감아낼 강인함이 생길 줄 알았다. 이를 구하고 사랑을 알고 살 곳을 정하고 후세를 만나는 고된 시기를 넘었으니 미끈하고 노련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정치, 경제에 대한 독해력이 생길 줄 알았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 안정과 번영의 강가를 걷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웬걸?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고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세상의 변화는 어찌나 빠른지 눈 돌아갈 지경인데 은퇴를, 노후를 준비하라고 세상은 재촉해댄다. 재력, 명예, 권력 그 어느 것 하나 쥔 것 없는데 자식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났고 부모님은 자그맣고 시든 모습으로 서 계신다. 이 악물고 열심히 살면 완성된 삶이 보상될 거라 믿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그동안 뭐하며 살았냐고 무능력자 취급받을까 그 또한 두렵다. 영글었던 몸은 퍽퍽해졌고 몸의 기관들도 앞다투어 이상 신호를 보낸다. 살은 늘어지고 뼈는 휘고 이유 없이 아프고 서럽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주춤하게 된다. 그래, 먹고 사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다. 100세를 산 것도 이순 고의를 넘은 것도 아닌데 나이를 꺼내놓자니 젖비린내 난다는 소리 들을까 걱정스럽지만 뜻하지 않은 병을 앓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고 사춘기 청소년처럼 나에 대한 성찰도 사는 것에 대한 고민도 생겼다. 무엇보다 더럭 노후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 밀려왔다. 기어이 50.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55세를 중년의 시작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노년은 62세부터다. 그러니 중년이라고 해야 고작 7년.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3세이니 노년은 무려 20년이 넘는 셈이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30대, 40대를 지나 이제 겨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겨우 7년 동안 남은 20년, 아니 그보다 더 길지도 모를 세월을 준비해야 한다니 숨이 찰 수밖에. 적당히 여유롭고 적당히 건강한 이 중년과 함께하는 방법도 모르겠는데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오는 노년은 또 어찌 맞이해야 할지 난감하다. 하지만 지금 뭔가를 채워 넣지 않으면 앞으로는 할 일 없이 나이덕 입고 살 궁리만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난다. 자칫하면 살아온 날만큼 더 살아야 하는 이 아찔한 숙제를 미루다 덜컥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날이 올까봐 지금이라도 마음속의 근심을 꺼내놓을까 한다. 인생 전반에 열세했던 전적은 과감히 있고 어지러운 마음들을 모아 새로이 작전을 짜야겠다. 자꾸 나를 불러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나무가 늙으면 뿌리가 많아지고 사람이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데 뿌리 없이 입만 바빠지는 것 아닌가 염려스럽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적인 목표든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든 버리고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가벼움과 무거움을 짚어봐야겠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지금이야말로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갈 적기일 테니 요즘 50은 이렇습니다. 얘는 노화의 힘겨움, 나이값에 대한 고민, 불안과 조급한 마음 등 50의 사정을 담았다. 50부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어야 한다에서는 앞으로 이의 삶에서 더욱 중요해질 밥, 집, 옷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조금 아는 50을 위한 한 글자에는 일,
돈, 책, 말, 술, 운에 대한 자세를 적당히 모르는 50을 위한 두 글자에는 친구, 유머, 운동, 팬심, 원칙, 죽음, 냄새, 환경, 변화, 종교에 대한 짧고 평범한 마음을 적었다. 비가 세차게 내린다. 가진 것은 달랑 작은 우산 하나뿐인데 폭우를 뚫고 종착지까지 가야 한다. 하염없이 걷다 보면 이름 모를 안내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운이 없을 경우 가지고 있던 변변찮은 보찜마저 빼앗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저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비단길 끝에 절벽이 있을지 가시밭길 뒤에 꽃길이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니 말이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든 가야 하는 환승역에 서 있으니까. 운동 경기의 전반과 후반 사이에는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있다. 어떤 이는 전반의 전적에 집착하며 탄식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곧 펼쳐질 후반전에서 역전을 기록할 작전 타임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똑같은 시간 앞에서 누구는 지혜를 얻어 나가고 누구는 후회와 탄식, 탐욕의 굴레에 머물겠지. 영광스럽게 결승점을 통과할지 누추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중간에서 쓰러질지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잡아보려 한다. 어느덧 내 나이 50, 지금은 작전 타임 중이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이주인님이 지은 책인데요. 나이 든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첫 페이지부터 써 있는데요. 50부터는 나이보다 가볍게 나이만큼 알차게 살자라는 구호로 이 책이 또 뒷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낯선 당신, 혹시 나? 어제의 나는 젊었다. 강골이었고 무엇에든 자신 있었고 그럼으로써 유쾌했다. 오늘의 나는 알 수 없는 무력감, 염증, 통증에 지배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질병과 사망에 대한 감수성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다. 심지어 뇌의 명령과 몸의 움직임 사이 그 격차를 느낀다. 먹고 사는 일에 익숙해질 즈음 불현듯 마주한 나는 낯설다. 삶의 희노애락은 전리품처럼 주름으로 양각되어 있고 피부는 이미 중력에 순응한 지 오래다. 머리칼, 피부에서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다친 자리는 원상복귀도 쉽지 않다. 오호라, 노화라는 손님이 찾아든 것이다. 나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진 까닭일까? 내 몸은 낯선 이의 것처럼 타자가 되어버렸다. 인생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생의 전환기. 그렇다. 내 나이 50의 고개를 넘었다. 노인도 젊은이도 아닌 부르기도 애매한, 행동하기엔 더 애매한 나이 50. 60은 환갑이라는 명확한 이름도 있고 40대까지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느라 나이를 셈할 여유도 없다. 그러나 50은 자기 나이로 보이면 기분 나쁘고 자기 나이로 대접받지 못해도 기분 나쁜 분기점이라고 할까? 이런 아이러니라니. 앞으로 좀 더 많은 몸의 변화가 속력을 높여가며 찾아올 것이다. 몸에 좋다는 것을 애써 찾아 먹을 것이고 매일 삼켜야 하는 약의 종류도 늘어나겠지. 어느 날 다급히 보험과 연금을 확인할지도 모른다. 요란스럽지만 설레었던 2차 성징과 달리 노화는 평화롭게 찾아와 유쾌하지 않은 흔적을 남기고 장기 처방전을 발행한다. 몸뿐이던가 마음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선 예전 같지 않은 골격과 메모새에 부하가 치민다. 자기관리도 하지 못한 게으른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렵다. 지금의 얼굴과 몸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을 대신할까봐 가벼운 핑계로 반가운 이들과의 회오를 미루기도 한다. 존재하기 위해 애쓴 몸이 어쩌다 관리 소홀의 불명예가 된 것일까? 기쁨, 슬픔, 분노 등 인생의 모든 형용사를 발효시킨 노화의 흔적이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의 축복이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되었나 의 공포가 된 것일까? 인생 주기율표에 따라 숙제 한번 게을리한 적 없는데 왜 결과는 허탈하고 평가는 야박하기만 한 것일까? 생각해 본다. 나는 왜 나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럼으로써 위축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 이제 낯선 나를 제대로 봐야겠다. 오랜 벗들과 경복궁에 갔다. 한복을 입고 나들이에 나선 젊은이들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점심 후 휴식을 즐기는 직장인들, 국적도 다양한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세대와 인종이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곳. 고궁은 요즘 그런 곳이었다.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눈동냥 하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젊은이들은 같은 모양의 한복을 입고 있는데도 저마다 다른 얼굴로 보이는 반면 우리는 각자 다른 옷을 입었는데도 모두가 유사한 외모로 보였다. 젊은이들에게서는 개인의 표정이, 우리들에게서는 무리의 분위기가 읽힌다고나 할까? 푸석하고 숱 없는 머리 감추려면 복을 파마해야 하고 주름과 검버섯 감추려면 덕지덕지 바를 수밖에 없잖아. 게다가 툭 튀어나온 뱃살 숨겨야 하니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어서 그렇지. 여전히 날렵한 차림의 친구가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갔다. 이제 우리는 인종, 성별, 나이처럼 큰 묶음으로 구분되는 거야. 한국의 50대 여자? 이름도 필요 없어.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이니? 젊을 때의 외모 품질과 상관없이 모두가 비슷해지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친구는 이런 걸 외모 평준화라고 불렀다. 젊을 때는 발품 팔아 다양한 디자인의 옷과 장신구를 사는 재미를 즐겼던 반면 지금 선택의 기준은 그저 무난함이다. 무난함. 젊을 때 양말 길이까지 따지며 자타공인 패셔니스타였던 남편이 반바지에 검은색 양말, 샌들을 신고 산책길에 따라 나서 기겁했다는 친구 이야기가 떠올라 웃음이 났다. 젊을 때는 무리에서 돋보이고 싶었지만 사는 동안 무리에서 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깨달은 걸까? 사는데 바빠 외모 가꾸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걸까? 아니면 저마다 다른 이유를 가졌던 젊음의 무거움이 평온한 무채색으로 발효된 건 아닐까?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에서 읽었던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문장이 떠올랐다.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조심스러워 보이는 젊은이들과 달리 비슷한 외양의 우리는 이유 없이 웃고 거침없이 손뼉치고 쉽게 감탄하며 제법 여유로웠으니까. 미세먼지 없는 하늘과 서늘한 바람, 커피 한 잔에 행복했고 심지어 이런 문화유산을 남긴 조상에게도 감사했다. 한때 투덜이 스머프였던 친구마저 감사의 아이콘이 되어 있으니 말이다. 세월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어떤 일에도 행복의 이유를 찾아내는 마법의 힘을 선물한 것일까? 몸의 통증을 앞서 경험한 친구는 요즘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 먹는 것마다 체하고 자꾸 깜빡깜빡해. 라며 비극의 대사를 시작하는 나에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뜻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며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며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지나온 세월을 모두 기억하면 정신이 너무 괴로울 테니 좋은 기억하고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속 글귀를 꺼내 놓았다. 그런 거래 우리가 늙는 이유가. 어허,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노화의 이상 신호들은 인생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과도 같은 것이란 말인가? 소설 은교에서 소설가 이적요가 너희의 젊음이 너희의 노력에 의해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얻은 벌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낯선 나는 벌이 아니라 훈장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말 동네 분식집. 부축을 받고 들어선 백발의 할머니는 카레라이스를 뜨며 정말 맛있다를 연발한다. 흔한 음식에 후한 평가를 해주니 분식집 사장님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옆에서 수발돋던 중년의 여인은 우리 엄만 구순의 식욕도 참 좋으셔 라며 즐거워하고 이웃 테이블 손님의 음식도 덩달아 달콤해졌다. 분식집 사장님은 어르신 덕에 오늘 장사 기분 좋습니다 라며 반찬 인심을 후하게 나눈다. 구순의 할머니는 나이 감옥에 갇혀 허우적대는 나에게 주문을 걸었다. 잘만 하면 나도 나이 구순에 카레라이스를 먹을 수 있다고. 그때도 카레라이스는 여전히 맛있을 거라고 말이다. 톨스토이가 옳았다. 세월은 나의 젊음을 빼앗아 갔지만 수만 가지 이유의 불행도 함께 태워버렸다. 행복의 이유도 단순화시켰다. 나는 지금 젊을 때의 치장을 벗고 맨 얼굴, 맨몸이 되어 걸어가고 있다.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반백년을 쓰며 마모된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어차피 젊은 나르키소스는 물에 빠졌다. 하지만 그를 사랑했던 에코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답게 남아있다. 생기 가득했던 몸의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는 내 안의 울림, 에코를 찾아야겠다. 50이 가벼워지는 인생 공부. 마음속에 내가 거울 속에 내게 말했다. 너무 빨리 가지 마. 같이 가자. 거울 속에 내가 마음속에 내게 대답했다. 천천히 와. 나의 변화가 좌절감이 되어 너에게 전이 되고 그것이 또 나에게 전달되는 악순환. 이것이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야. 우리는 함께 따로 가는 게 좋겠어. 어차피 결승점에서는 만날 테니까. 나이값? 얼마 줄래? 성장은 거리, 부피, 면적에 대한 상대적 느낌의 변화에서 시작한다. 우주 같던 교실이 작게 느껴지고 태평양 같던 학교 운동장이 제법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어른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던 것 같다. 엄마 손을 잡고 걷다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고 차를 타고 회사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 그것이 나의 성장이었다. 곧이어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인생의 과제들이 우수수 쏟아졌다. 수많은 과제들은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가질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냉정하게 가르쳐 주었다. 까치발 서서 내다보던 세상은 다시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도 충분할 만큼 작아졌다. 뜨겁던 두 손은 누구라도 맞잡을 수 있게 적당히 식었다. 나의 젊음은 그렇게 저물었다. 폭풍 같은 시절을 갈무리하고 한숨 돌리는데 어라, 낯선 단어가 가슴팍에 붙는다. 꼰대. 그 누구도 존중할 의사가 없는데 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꼰대인가 아닌가를 갸웃하고 있는데 나의 긴 잔소리를 듣던 큰 아이가 발음도 정확하게 꼰대 같은 말만 하네 라며 제 방문을 꽝 닫고 사라진다. 이런.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다 너희들을 위한 이야기라며 상사의 마음에 드는 법,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 따위를 만들어 정성스레 들려주었다. 풀 먹인 삼배 저고리처럼 빳빳이 앉아 물개박수를 쳐대던 그들의 순수한 눈빛에서 실망스러움이 스쳐 지려나가는 걸 읽긴 했다. 그러나 자신했다. 들어두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야. 언젠가 끄떡이는 날이 올 거야. 아, 어쩌다 세월은 한때 X세대라 불리며 온몸으로 밀레니엄을 맞이한 젊은이들을 꼰대로 만든 것인지. 가슴에 도서관 몇 채를 지닌 현인이 되길 희망했으나 엉뚱한 곳에서 혼자 알받고 있는 다 쓰러져 가는 폐가의 주인이 된 느낌이라니.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꼭 가야 할 길이 아니면 돌아가라 이른 것이고 청춘의 힘겨움을 맛들려는 순수한 의도였다. 이런 세상 밖에 물려줄 수 없는 기성세대의 미안함의 표현이었다. 전달 방법이 세련되지 못해서일 뿐 나일리지를 행사하거나 노스라치가 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 나일리지는 나이와 마일리지를 합해서 만든 단어이고요. 노스라치는 노인과 벼슬아치를 합쳐 만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읽었다. 동물과 싸워 살아남아야 했던 수렵 시대에는 젊은이의 힘이 필요했고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의 경험을 가진 나이든 이가 존중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단순 반복의 경험은 빛을 잃었고 정보와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권력이 이동하게 되었다. 경험의 가치가 자연스레 빛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어른이 아니라 꼰대가 된 것은 젊은이들의 공경심이나 어른들의 눈치 없는 간섭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발달 속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이다.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과 더 이상 경험적 지식이 필요 없는 사회의 양극화 사이에서 벌어진 무게싸움인 셈이다. 선배가 자신의 경험을 아무리 참기름처럼 전달하려 한들 후배들은 이미 간장인지 참기름인지 큰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사회 발전 과정에서 책임을 전가할 수만은 없다. 간장을 참기름으로 둔갑시킨 우리들의 잘못이 더 클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배우 키에라 나이틀리가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다. 세상은 여전히 여성에게 예쁘면서도 너무 예쁘지는 말고 섹시하면서도 너무 섹시하지 말라고 성공하되 또 너무 성공하지 말라고 한다고. 살다 보니 우리는 참으로 묘한 단어로 말한다. 까맣고 짠데 간장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한때 정의로웠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이 뒤섞인 세상을 살며 차츰 목적보다는 수단에 기울게 되었다. 변명은 잦아지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며 스스로를 가볍게 용서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에겐 엄격하고 자신에겐 관대한 이중잣대를 만들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마저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러니 예쁘면서도 예쁘지 말고 성공하되 너무 성공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청춘들은 제대로 나이값 쳐줄 의사가 없는 거다. 졸업 즈음이었던 것 같다. 모두 취업 준비로 바빴는데 사회로 나가기 전 이것 하나만은 가슴에 새기자며 335 모였다. 이념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인간 행동의 기본을 지키고 살다 보면 언젠가 세상도 평등해지고 공정해지지 않겠냐며 정의로움만은 포기하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놈의 정의라는 것도 참 해석하기 나름이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편향이 생긴다.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골라 신념으로 만들어 박제해 놓고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다. 그렇게 만들어진 잘못된 정의를 얼마나 많이 마주했는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에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의를 들고 세상을 대하니 꼰대 소리를 듣는다 해도
억울할 일이 아닌 게다. 이웃의 선생님 부부와 저녁 식사를 했다. 동네 닭갈비집. 식사와 함께 가볍게 한 잔씩 키워가는데 앞뒤 테이블에 중년 남자 둘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음식 순서를 놓고 시작된 말다툼은 급기야 과거를 자랑하고 현재를 들먹이는 일로 번졌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은 알아? 나도 한때는 말이야. 같은 대화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었다. 그들이 예전에 누구였는지 지금은 또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은 우리 일행은 결국 자리를 옮겨야 했다. 초등학생보다 못한 어른들이 많네요. 아이들한테는 싸우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라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치는데 열심히 가르쳐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선생님 부부는 무심히 말했지만 듣는 귀는 움츠러들었다. 나의 선생님도 어디선가 가르쳐봐야 소용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노구를 이끌고 결혼을 축하해 주셨고 늘 안부도 먼저 전하시는데 변변히 제자 놀이 못하고 있으니 인간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서 감히 도서관 몇 채를 가진 현인이 되려고 노력한 겐가? 음식 순서 바로잡자고 엄한 곳에서 자신의 무거운 신분을 밝히는 중년 남자가 나이고 너이고 우리인 게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과거의 섣부른 성공은 새로운 흐름에 눈을 감고 다양한 소리에 귀를 닫는 편향을 만든다. 자신의 능력과 도덕적 우월성에 자신하는 경우 개인의 경험은 강도 높게 일반화가 된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에서 인터넷 업체 바로의 민홍주 대표는 베타미에게 나한테 옳다고 저 사람한테도 옳을까? 나한테 틀리다고 저 사람한테도 틀릴까? 나도 누군가에겐 개새끼일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고 말한다. 시시콜콜한 일에 거창한 혼수를 두고 자신의 엄한 신분을 밝히다 개의 정체가 탄로나기 전에 우리 청춘들의 경험을 조용히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어느 갈림길에서 그들만큼은 꼰대가 아닌 진정한 콩테. 콩테는 백작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이를 일본식으로 부르면서 꼰대가 되었다는 말도 있네요. 콩테로 걸어가는 길을 응원해야겠다. 감정 통제와 공감 기능을 수행하는 전두엽이 가장 늦게 성장하고 가장 먼저 노화한다는데 공감 능력이 이만큼이라도 살아있을 때 기울어진 정의는 바로잡고 함부로 자신을 들먹이는 버릇도 고치고 쉽게 여닫는 입에는 자물쇠를 채우고 꽉 막힌 귀는 청소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청춘들과 나이값 받는 일로 섭섭한 일은 생기지 않겠지. 간장은 간장이고 참기름은 참기름이니까. 50이 가벼워지는 인생 공부. 20여 년 전 조각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배우 원빈이 보석 같은 눈을 치뜨며 외쳤다. 사랑, 얼마면 돼? 돈으로 사겠어. 그런데 유인원 같은 조상을 가진 우리가 눈을 부라리며 나이값 얼마 줄래? 를 묻다니 안 될 말이다. 나이 대접 밥이라도 한번 사고 요구하는 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구나 다 나이 50이 되고 또 더 늙어가죠. 나이 50이 되면서 몸도 늙어가고 마음도 늙어가고 우리의 생각도 꼰대처럼 바뀌어가지만 지은이처럼 적당히 여유롭고 적당히 건강한 인생을 살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놀라운 그림이다. 불현듯 50이 되었고 노화가 되고 노후가 되고 나이값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는 지금의 때에 중년의 사정과 일상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들이 이 책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예, 나옵니다. 잘 표현된 책이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재미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